안녕하십니까. 예, 서남 주종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물을 갖고 계신다면 3대 보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흔히 남편들에게 3대 보물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와이프, 집사람, 애들 엄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아내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아내들의 첫 번째 보물은 아이들,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애완견, 네 번째는 친구 등등등등 해서 남편은 10대 보물 중에도 안 들어간다고 하죠. 예. 자,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 역사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던 신라의 3대 보물이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그 3대 보물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지난 한 주를 이 서남의 코믹 한국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매주 한 편씩 만들어 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그 구독자도 별로 없고 조회수도 저조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조금 들어서 지난 한 주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주위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코믹 한국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졌을까? 그것은 지나치게 제가 역사성을 너무 강조한 게 아니냐. 역사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 뭐 제 얼굴도 그렇게 뭐 잘생긴 얼굴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딱딱한 형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코믹 한국사를 처음 시작할 때 제 친구 중에 어떤 한 친구가 제가 좀 시시끌렁한 얘기를 섞어서 했더니 좀 진지하게 하라고 충고를 해주길래 그 말을 좀 깊이 새겼더니 오히려 더 재미가 없어졌어요.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는 전문 역사학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역사성보다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한번 슬쩍 듣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역사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자 앞으로도 노력할까 합니다. 오늘은 신라의 3대 보물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신라의 3대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평왕의 옥대, 그 다음에 경주 황룡사에 있었다는 구청목탑과 장육존상,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진평왕의 옥대, 하늘에서 내려줬다고 하는 천사 옥대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삼국유사라는 역사서에 의하면은 신라 26대 진평왕은 서기 579년에 즉위했는데 키가 무려 11척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의 이 척도로 말씀드린다면은 뭐 그대로 계산하면은 3m 한 40 정도가 되는데 이게 뭐 과장도 좀 너무 심한 것 같죠. 3m 40 정도 된다면 거의 뭐 천장 지붕을 뚫고 나갈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여튼 키가 큰 장대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하루는 그 내제습궁 천주사란 절에 행차하여 섬돌을 밟는 순간 돌 2개가 부서졌다고 합니다. 워낙 덩치가 크니까 막 섬들도 부서진 모양이에요. 왕이 신하들에게 이 돌을 옮기지 말고 후세 사람들에게 보여라 라고 하여 성 안에 있는 5개의 부동석, 움직이지 않는 돌 부동석 중에서 하나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마도 진평왕은 이 부실공사 한 것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부실공사의 시범으로 부동석이라는 것을 만들어 교훈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왕이 즉위한 그 해에 천사가 궁궐 뜰에 내려와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상황께서
나에게 이 옥대를 지내해 주라고 명하셨소 라고 해서 왕이 무릎을 꿇고 받자 사자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평왕은 모든 큰 제사에는 이 허리띠를 맸다고 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옥대, 그래서 천사옥대라고 한답니다. 삼국유사에 적혀있는 그 주해를 살펴보면은 이 진평왕의 옥대는 신라가 망한 게 935년입니다. 935년이 지난 두 해 지난 937년에 정성 김부란 사람이 금으로 새기고 옥으로 장식한 허리띠 하나를 바쳤는데, 길이는 둘레가 10척, 10척이면 약 한 3m 10cm 정도 됩니다. 아로 새긴 각이 져 있는 띠가 62개나 되었다 합니다. 이것이 진평왕의 옥대라고 하여서 태조 왕건이 받아서 내고에 보관했다라는 해설도 붙어 있습니다. 훗날에 고구려 왕이, 물론 그 진평왕 이후의 고구려 왕이 되겠습니다. 신라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어 침범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무엇이냐라고 부하들이 물으니까, 그 부하들이 황룡사의 장육존상, 그 다음에 황룡사 구청탑, 그 다음에 천사옥대 셋입니다 라고 해서 고구려 왕이 신라 침공을 포기했다고 삼국유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구름박 하늘에서 주신 옥대는 천자의 골룡포에 잘 어울리네, 우리 임금의 몸이 덕 무거워졌으니 내일 아침에는 쇠로 섬도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노래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래참 그 천사옥대라는 것이 왜 그 귀한 보물로 책정이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평왕의 상황이라고 그러면 진지왕입니다. 진지왕은 삼국유사에 의하면 음란하여서 4년 만에 폐위당했던 왕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진지왕은 그 도하녀를 사랑하다가 폐위되고 난 이후에 도하녀 집에 살아생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도하녀와 인연을 맺습니다. 이런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평왕이 이 진지왕을 폐위를 시켰지만 살해한 것은 아니고 도하녀의 사랑을 이루어준 그러한 그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진지왕이 도하녀와 살림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 다음의 그 왕이었던 진평왕에게 감사의 뜻으로 그렇게 귀한 옥대를 만들어서 진평왕에게 넘겨주었고, 그 선물을 받은 진평왕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옥대를 하기보다는 진정하게 폐위를 시켰다고 하지만 진지왕으로부터서 받은 선물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그 정통성, 다시 말해서 반란을 했던 그 쿠데타를 오히려 그 명분을 얻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옥대를 하늘에서 받았다라고 하여 왕의 권위를 세우려고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다소 듭니다. 그 다음에 그 황룡사 구청탁과 장육존상을 이야기하자면은, 황룡사는 그 서기 569년에 완공이 됩니다. 진흥왕 때 만들어지는데, 진흥왕은 신라가 통일되기 이전에 신라를 가장 영역을 넓게 만들어 놓은 군주입니다. 그 진흥왕이 이제 그 궁궐을 지으려고, 지금 경주 그 구왕동에 가면은 그 황룡사 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황룡사 터에서 궁궐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땅을 아마 그때 당시에 거기가 아마 습지였던가 봅니다. 습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땅을 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땅을 메꾸다 보니까 하늘에 벼락이 치면서 그 습지에서 황룡이 올라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궁궐 짓는 대신에 진흥왕이 절을 짓게끔 합니다. 그래서 호국사찰인 황룡사가 만들어지고요. 그 황룡사 금당 안에 모셔져 있던 이제
존상은 삼국유사가 전하는 이 전설에 의하면은 인도 아소카 왕이 인도에서 불상을 만들다가 3번이나 실패를 하다 불따고 나서 그때 만들려고 모아 놓았던 모든 재료들을 배에 싣고 다른 데로 보내버립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은 부처를 만들라라는 문구를 적어 넣었어요. 그 물건들이 이제 신라에 도달해서 장육존상의 재료로 쓰였다고 하죠. 본존불의 무게만 해도 35,000건, 35,000건이면 약 8.8톤, 높이가 뭐 약 5m 정도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그 574년에 장육존상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황룡사 구청탑은 선덕여왕 때 만들어집니다.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갔던 자장률사가 당나라 유학을 끝내고 이제 당나라의 태화지라는 연못을 이제 지나서 신라로 돌아오던 중에 어떤 선인이 나타나서 당신 나라에는 지금 여자가 왕이 되어 있어 덕은 있으되 위험이 없소. 그러므로 이웃 나라가 침략을 꾀하는 것이니 마땅히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서 구청탑을 만드시오. 그렇게 되면은 이웃 나라가 항복하고 구한이 와서 조공하여 왕조가 길이길이 편안할 것이오. 탑을 세운 후에 팔관해를 열고 죄인을 풀어주면은 외적이 해를 주지 못할 것이오. 그 뒤 나를 위하여 경기 남쪽 해안에 조그만 사옥 하나를 만들어서 나의 복을 빌어주면 나 또한 덕을 갚겠소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장률사가 이제 당나라에서 돌아온 뒤 선덕여왕에게 근위해서 만들어진 목탑이 구청 목탑입니다. 높이는 약 한 80m 정도로 이제 추정된다고 하고 백제의 장인인 아비지를 이제 초대해서 만듭니다. 근데 그 백제의 장인 아비지가 꿈속에 백제가 많은 꿈을 꿉니다. 이 탑을 만들려고 하던 중에. 그런데 그래서 탑을 만들지 않고 이제 개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크게 주위에서 이제 혼을 나고 다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 라고 돼서 이제 그 꿈속에 백제가 망하는 꿈을 꿨지만 또 다른 무슨 귀신이 나타나서 아비지를 나무랐기 때문에 결국 황룡사 구청탑을 만든다고 합니다. 구한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책에 나오기로는 1층 일본, 2층은 중국, 3층은 5월이라고 그러면 이제 베트남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층은 이제 제주도 탕나, 5층은 응류라고 그래서 백제를 의미한다 그러고, 6층은 말갈, 7층은 거란, 8층은 여적이라 그래서 이게 어딘지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고구려를 지칭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9층은 예맥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신라의 3대 법원이 선덕 이왕 때 이제 완성되어집니다. 그 황룡사의 금당에는 그 유명한 솔거라는 화가가 벽화를 그려 두었는데 얼마나 실물같이 그려놨던지 참새가 와서 앉으려고 하다가 벽에 부닥쳐서 떨어지고 했다고 그러죠. 그때부터 뭐 참새구이가 뭐 유행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신라 3대 보물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BC 1세기부터 7세기까지 고구려가 망하던 그 시기까지 가장 변방의 소국이었던 신라가 마침내 반쪽일망정 한반도를 통일하죠. 그래서 삼국 통일을 이루고 위로는 발해, 아래로는 이제 신라의
남북조 시대를 이제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3대 버물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보다도 적어도 이제 신라인들의 자부심의 그 근원이 되지 않았을까. 그것이 바로 통일에 이어지는 정신적 지주가 되지 않았겠는가. 삼국유사, 삼국유사에도 나오다시피 신라의 3대 버물이 있으면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끄떡없다 하는 그런 강한 자부심, 그것이 신라 통일의 밑바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3대 버물, 신라의 3대 버물인 진평왕의 옥대와 황룡사 정육존상과 구층탑에 대해서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